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한양에서 상단을 운영하는 상단주는 충청도 맹동 수박이 유명하다 하여 진상품으로 올릴 생각에 과수원으로 갔습니다. 과수원에는 큼직한 둥근 수박이 밭에 가득 차 있었고 한 젊은 여종이 수박을 수확하고 있었죠. 하여 상단주는 여종한테 물었답니다. 한양에서 온 상단주요. 수박을 사려고 하오. 한 통에 얼마인가? 상단주를 보지도 않고 무엇이 그리 바쁜지 다른 일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년이 어떻게 안 돼요? 상단주 옆에 있는 머슴 장풍이가 팔짝 뛰면서 말했죠. 어라? 이건 뭔 소리요? 상단주는 생각지도 못한 금단위의 말에 기가 막히기도 했고 어이가 없기도 했죠. 허나 이 집 수박이 맛있다는 것을 알기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수박 한 통에 한 양이면 되겠소? 금단위는 여전히 상단주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숨을 푹 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휴, 내비둬요. 돼지 새끼나 먹이게. 상단주님 그냥 다른 곳으로 가지요. 팔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요. 아니다. 상단주는 성의 없이 대답하는 금단위의 말에 점점 화는 났지만 꼭 수박을 사가야 했기에 참았습니다. 그러면 두 냥이면 되겠느냐? 내가 이놈의 농사를 때려 치우든가 해야지. 수박 한 통에 2냥 받자고 허구한 날 이 고생을 했구먼. 상단주와 머슴 장풍이는 화를 내는 금단위를 보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상단주는 임금께 바치는 진상품이기에 참아야만 했죠. 그럼 세 냥이면 되겠느냐? 아휴, 그렇게 가져가고 싶으면 그리 하던가요. 상단주는 자신도 장사로 이골이 난 사람인데 금단위의 장사 수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단위는 수박배를 퉁퉁 치며 잘 익은 것을 고르고 있었죠. 그때 이번에는 얼마에 판 것이냐? 젊은 소유라 씨가 수박을 고르는 금단위에게 물었습니다. 잘 팔았구먼요. 금단위의 대답은 왠지 목구멍으로 기어 들어가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겠어? 3냥에 팔았구먼요. 소유라 씨는 놀란 표정을 짓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 팔지 말라고 했거늘. 젊은 소유라 씨는 상단주한테 걸어오고는 아주 정중하게 말했죠. 이 수박은 2냥이면 충분합니다. 정말이오. 고맙소. 제가 더 고맙지요. 잠시 저를 따라오시지요. 상단주는 소유라 씨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조금 걸어가니 수박밭이 훤하게 보이는 곳에 아담한 기와집이 보였답니다. 그 아담한 기와집 마당에는 참으로 아기자기하게 정원이 가꿔져 있었습니다. 정원이 이렇게 잘 가꾸려면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지요. 틈틈이 사부작사부작 움직이면 가능하죠. 소유라 씨는 우물로 가고는 두레박을 건졌습니다. 헌데 우물에서 올라온 것은 두레박이 아닌 커다란 수박이었죠. 상단주는 무거운 수박을 힘겹게 건지는 소유라 씨를 보니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소유라 씨의 품에 겨우 들려있는 수박을 번쩍 들어 올렸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생각지도 못한 상단주의 힘에 소유라 씨는 상단주의 품으로 수박과 함께 빨려 들어가 안겼죠. 하여 상단주의 가슴에 얼굴을 콕 박았습니다. 아이쿠야. 웜에 남사스럽지만 보기는 좋네요. 언제 들어왔는지 머슴 장풍이 뒤에서 금단이가 살짝 쿵 속삭였죠. 아이고 깜짝이야. 자꾸 앞에서 얼짱거리지 말고 저리가 얌전히 앉아있어요. 머슴 장풍이는 금단이의 말에 놀라 툇마루에 가서 조신하게 앉아 있었답니다. 소유라 씨는 후다닥 부엌으로 들어갔죠. 금단이는 상단주가 들고 있는 수박을 가뿐하게 들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유라 씨, 이제 그럴 때도 됐구먼요. 무슨 소리더냐? 시집 가셔야지요. 언제까지 집안 일으킨다고 일만 하실 거요요.
쉿. 누가 듣겠다. 난 괜찮다 하지 않았느냐? 웜에 보른 연지를 찍은 것처럼 곱네요. 소율아 씨는 금단이의 소리에 그만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수박을 아주 정갈하게 잘랐죠. 이제 좋은 남정네 만나서 혼인을 하셔도 된다는 말이지요. 저 상단주는 아까 보니까 좀 모자라 보이기는 하는데요. 순진한 것이 소율아 씨한테는 아주 딱이구먼요. 에고, 입이 방정이구나. 에? 지도 옆에 있는 머슴 장풍이가 마음에 드네요. 지는요? 좀 덜 떨어진 것이 귀여워 죽겠거든요. 소율아 씨는 금단이를 보고 어이는 없었지만 귀여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편 아이고, 여인들이 참으로 무섭게 보이네요. 목소리 낮추거라.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론 정이 많은 여인이다. 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서 이 댁을 빨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네요. 그런 소리 말거라. 한양에서 치열하게 일하다가 이렇게 한가로운 곳에 와 있으니 난 좋기만 하구나. 그러니 내 기분 방해하지 말거라. 저 경치가 보이느냐? 신선 노름이 따로 없지 않느냐? 머슴 장풍이는 상단주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고생한 상단주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보여 생각했습니다. 우리 상단주님이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지요. 그 여인은 천벌을 받아야 되는구먼요. 그때 부엌에서 시원한 수박이 놓여져 있는 다과상을 금단이가 들고 왔습니다. 머슴 장풍이는 후다닥 일어나 다과상을 받아들었죠. 그리고 대청마루에 올려놓았답니다. 금단이에게는 그런 머슴 장풍이가 참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와요? 머슴 장풍이는 금단이 뒤를 따라가며 겁먹은 얼굴로 상단주를 쳐다보았죠. 상단주는 그러거나 말거나 소율아 씨가 준비한 다과에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아니, 이런 귀한 것을 내어주시고 참으로 고맙소. 별 말씀을요. 올해 농사가 잘 되어 참으로 달고 맛이 있지요. 소율아 씨는 상단주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작은 접시에 덜어주었습니다. 상단주 눈에는 그런 소율아 씨의 동작 하나하나가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죠. 큰일이구나. 내 눈에 이 여인이 곱게 보이니 말이다. 상단주는 수박을 한 입 베었는데 그 달고 시원한 맛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런 수박은 처음입니다. 한양에는 이런 수박이 없나요? 없지요. 아무리 별천지 한양이지만 이런 귀한 맛을 먹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소율아 씨가 망설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시지요. 상단주는 소율아 씨의 얼굴을 보니 무언가 사정이 있는 듯 보였답니다. 제 부모님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지요. 그동안 거래하던 수박 장사꾼이 있어 어려움 없이 수박을 팔 수 있었습니다. 헌데 한 해 한 해 가격을 깎더이다. 저는 장사치가 아니다 보니 헌데 올해도 여전히 금액을 깎더이다. 아직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내일 그자가 온다고 했지요. 허면 이 힘든 농사를 소율아 씨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저보다는 우리 금단이가 아니었다면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저도 장사꾼이다 보니 이 수박이 욕심이 납니다. 내일 오는 장사꾼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박 10통에 5냥이지요. 아니, 그럼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럼 수박 10통의 열량은요? 그리만 해주신다면 저야 고맙지요. 허나 저 장사꾼들이 왈패들을 끼고 와서는 겁을 줍니다. 아니, 이런 몹쓸 사람들이 다 있답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소율아 씨는 상단주 말에 너무 든든할 수가 없었죠.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남정네의 힘을. 오늘 저희 집에서 묵으시지요. 사랑방을 준비하라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런 호강을 다합니다. 상단주에게도 여인에 대한 아픈 사연이 있었답니다.
하여 세상 여인들을 멀리했던 거죠. 허나 이 여인은 편안하게 자신한테 다가오니 막을 길이 없었으며 막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묘한 여인이다. 내가 여인을 가까이 하다니. 상단주는 한양에서는 냉혈한으로 소문이 자자한 사내였죠. 하여 호기심이 있는 여인이라면 상단주한테 유혹을 해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한편 뒷마당 장독대에 앉아있는 머슴 장풍이의 표정은 가관이었습니다. 금단이의 한마디 할 때마다 깜짝 놀라고 있었으니까요. 금단이는 그런 머슴 장풍이에게 수박을 주며 말했답니다. 이 수박 먹어봐요. 내가 제일 맛있는 것으로 가져왔구먼요. 왜 이리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것이 싫으면 아주 거칠게 할까요? 난 거칠은 것도 좋은데. 아니요. 그냥 잘해주셔요. 그렇게 금단이는 머슴 장풍이 옆에 바짝 앉아 화채도 먹어 보라줬죠. 그리고 머슴 장풍이는 아주 얌전하게 금단이가 주는 것을 잘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달달한 소리가 퐁퐁 펴졌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상단주는 방에서 아직도 꿀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헌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상단주는 부시시한 얼굴을 하고는 밖으로 나갔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장사꾼이라는 사람이 왈패 10명하고 마당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헌데 그 모습을 툇마루에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는 장풍이를 보니 화가 났답니다. 네, 이 녀석아. 여인들이 위험한데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냐? 여인이 아주 당차네요. 그 모습을 좀 더 지켜보고 싶구먼요. 상단주는 머슴 장풍이의 얼굴을 보니 금단이에게 훅 빠진 듯 보였답니다. 그래, 내가 저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내가 아니지. 금단이가 그리 예쁘더냐? 머슴 장풍이는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겁나게 멋있고 예쁘네요. 상단주는 피식 웃었죠.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정도 말을 했으면 알아들어야 하지 않느냐? 더 이상 거래할 생각이 없으니 그만 돌아가거라. 아이쿠, 소유라 씨. 그리는 못하지요. 내가 이 수박을 가져가지 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그리는 못하는구먼요. 여봐라. 말로는 아니 되겠구나. 왈패들은 마당에 있는 평상을 뒤집고 말리고 있는 고추도 뒤집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는 금단이를 훅 밀었죠. 금단이는 생각지도 못한 사내의 힘에 저 멀리 나가 넘어지려는 찰나. 머슴 장풍이가 자신의 품으로 금단이를 받아냈습니다. 금단이는 그런 머슴 장풍이를 올려다 보았는데 머슴 장풍이의 눈은 어제와 다르게 이글거리고 있었답니다. 웜에 이런 사내다운 면도 있었구먼요. 위험하니 금단이는 아시하고 피해 있으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왈패들한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날려 제일 가까운 왈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죠. 그리고는 대문 밖으로 도망을 쳤답니다. 저놈이 도망을 가는구나. 어서 잡지 않고 무엇하느냐? 머슴 장풍이는 도망가는 것이 아닌 소유라 씨의 집에서 싸우면 집안이 망가질 것 같아 밖으로 유도를 했던 거죠. 장사꾼과 2명의 왈패들만 남고 우르르 몰려갔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단주가 말했습니다. 다 데리고 가지 꼭 남기고 가는지 모르겠구나. 피곤하게. 상단주는 뒷짐을 지고 어슬렁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자네들도 나가지 않고 무엇하느냐? 내 수박을 가져갈 때까지는 난 갈 수 없구먼. 이 집 수박은 이제 내 수박이니. 헛물 켜지 말고 꺼지거라. 장사꾼의 얼굴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은 상단주한테 달려들었죠. 아니, 이것이 무슨 행패이더냐? 위험하니. 안전한 곳에 가서 문을 잠그고 있으시오. 하여 금단이는 소유라 씨를 모시고 곳간으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밖을 보았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상단주의 다리는 아주 간결하게 높이 올려 왈패의 얼굴과 허리 그리고 다리 순으로 패고 있었죠. 왈패들이 들고 있는 칼이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상단주는 이 장사꾼이 더 이상 이곳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할 심사였답니다. 하여 강도 높게 왈패들과 장사꾼을 반 죽여 놓았죠. 장사꾼과 왈패들은 한 대 세게 맞고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갔습니다. 상단주는 그들이 대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는 소리쳤답니다.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소율 아씨와 금단이는 상단주의 무예에 감탄하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머슴 장풍이가 툭툭 옷에 먼지를 털며 대문으로 들어오며 말했죠. 아이고, 아침부터 힘을 쓰니 배가 고프구먼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얼른 아침밥 만들겠구먼요. 그렇게 말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가는 금단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풍이는 금단이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죠. 많이 놀랐소. 내 많이 놀랐구먼요. 그동안 남정네 없는 집이라고 업신여긴 사람들이 많았지요. 머슴 장풍이는 그런 금단이를 보니 마음이 뭉클했답니다. 참으로 고생이 많았나 보. 금단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머슴 장풍이를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머슴인 줄만 알았구먼. 헌데 어찌 그리 싸움을 잘하는 것이어요? 조금 싸움 잘하는 사내라고만 알면 될 듯하네요. 금단이는 더 이상 물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슴 장풍이와의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좋았으니까요. 한편 대청마루의 소율 아씨와 상단주는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내 걱정은 하지 마시오. 낭자는 많이 놀라시지는 않았소. 선비님이 아니 계셨다면 큰 변을 당했을 겁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점 찍은 물건은 어떻게든 지켜내는 사람이니 상단주는 그리 말을 하며 뒷말을 흐렸답니다. 며칠 뒤 한양 상단. 상단주는 수박을 무사히 한양으로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수박을 실어 올린 상단주는 대문을 넘기도 전에 숨이 턱턱 막혔죠. 오랜 세월 그를 짓누르던 기억이 다시 목을 죄어왔답니다. 그에게는 해옥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죠. 상단에서 물류를 조율하고 거래처의 마음을 얻어내며 장부를 누구보다 깔끔하게 관리하던 상단의 기둥 같은 존재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옥은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고 그녀의 빈자리를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곧이어 덮쳐온 것은 쏟아지는 빈 문서였습니다. 자신이 짊어진 기억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는 거액의 빚. 그날 이후 상단주는 영문도 모른 채 빚더미 위에 내던져졌던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신뢰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함께 거래해온 상인들이 등을 돌리지 않았고 그 믿음을 발판 삼아 기어이 다시 일어서게 되었답니다. 다만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해옥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 굳어버렸죠. 그는 일만 하며 그 아픔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충청도 맹동에서 보낸 며칠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답니다. 늦은 밤 부드러운 수박향이 배어든 바람 속에서 상단주는 몇 년 만에 불면증에서 벗어나 꿀잠을 잘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양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수박이 불티나게 팔렸죠. 그러나 그 기세는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어느새 다른 상단들이 들고 일어나 시중의 수박을 절반 값으로 풀기 시작한 것이었죠. 상단주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도 가격을 내리고 싶었지만 한 해의 농사에 들인 품값, 운송비, 인건비, 모든 경비가 발목을 잡았답니다. 수박은 창고에서 점점 더 달지 않은 향을 풍기며 시들어갔고 상단주의 마음도 타들어갔죠. 이틀 후 칠흑같이 어두운 밤. 상단의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쿵쿵쿵 울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요? 빨리 문이나 열어주면 좋겠구먼요.
아니, 금단이 아니어요. 상단의 문은 활짝 열렸고 밖에는 소유라 씨와 금단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북한 수박이 있었죠. 머슴 장풍이의 얼굴은 잠시 굳어졌지만 반가운 사람들이었기에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상단주님, 어서 나와 보셔요. 반가운 분이 오셨구먼요. 상단주는 잠을 청하려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죠. 이 밤에 반가운 사람이 누구더냐? 상단주는 방문을 열고 마당을 보니 소유라 씨와 금단이가 서 있었던 거죠. 상단주의 심장이 너무 요동을 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답니다. 상단주를 한양에서 보니 어찌 더 맹한 것이 다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구먼요. 생각한 것이 없는데 더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제서야 상단주는 정신을 차린 듯 벗은 발로 반겼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양에 볼 일도 있고 가져가신 수박이 다 떨어졌을 것 같아 한양에 오는 길에 가지고 왔습니다. 소유라 씨가 상단주의 표정을 보니 난처해하는 듯 하여 물어보았죠.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상단주는 소유라 씨의 얼굴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고민거리를 술술 말했답니다. 소유라 씨는 상단주의 말을 다 듣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주무시지요. 소유리와 금단이는 머슴 장풍의 안내를 받으며 나갔습니다. 상단주는 소유라 씨의 말에 조용히 이불에 누웠답니다. 헌데 하품이 나오고 눈꺼풀이 무거운 것이 언제 눈을 감았는지도 모른 채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죠.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맹동이 아니어도 그녀와 함께하면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상단주는 옷을 갖춰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상단 마당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더냐? 소율 아씨께서 아침에 금단이하고 소문을 내고 다니라고 해서요. 무슨 소문?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올린 수박이 한양에서 판다고 하는데 어느 상단이냐고 물어보라 했지요. 단 귀한 선물용 수박으로 소문내라고 하셨어요. 그때 소유라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와 사람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순서대로 받아가시지요. 이 수박은 귀 길러 올린 것이니 남은 건 많지 않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더 부산해졌답니다. 아이고, 큰일이구먼. 대감 마님께서 꼭 사오라 했는디. 나도요. 사오지 못하면 들어오지도 말라고 했구먼. 상단주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의 신이 따로 있었군요. 소유라 씨는 고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 가치를 알아주는 이들의 마음이 귀한 것이지요. 그 마음을 살짝 건드려주는 것, 그게 장사의 길 아니겠습니까? 줄은 점점 더 길어졌고 창고에 쌓인 수박은 쉴 새 없이 나갔습니다. 경쟁 상단들이 헐값에 풀던 수박은 한낱 흔한 과일로 전락했지만 소유라 씨의 수박은 임금님께 올린 진상품으로 금값처럼 팔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상단주가 운영하는 상단은 예전처럼 활기를 찾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상단의 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요? 문이 열리자 허름한 옷차림의 얼굴이 창백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상단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못했죠. 해옥이 아니더냐?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칼 사이로 잊을 수 없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허나 그 얼굴은 예전에 빛나는 해옥이 아니었죠. 수척하고 두 눈은 깊은 고통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상단주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상단주의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 흔들렸습니다. 가슴 깊은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죠. 너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꼴은 무엇이더냐? 해옥은 고개를 숙이고 손에 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빈문서 그리고 몇 장의 밀서가 담겨 있었죠. 내가 사라진 것은 떠난 것이 아니었지요. 상단주를 무너뜨리려던 자들이
나를 붙잡아 인질로 삼았던 것이지요. 내가 없어진 날 그들의 손에 이 빈 문서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들 밑에서 종살이를 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상단주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먼저 그들을 쳐야 하지요. 도대체 그들이 누구이기에 나를 흔들어 놓는다는 말이냐? 저도 깊은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상단은 권력을 등에 업은 듯 보입니다. 이 문서들 상단주께 드리겠어요. 이것이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증거이니 이 문서를 이용하세요. 상단주는 보따리를 덥석 움켜쥐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동안 해옥이 자신을 버린 줄로만 알고 마음에 새긴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너를 오해한 것이더냐? 해옥은 피식,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상단주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 만들었으니까요. 해옥이 나타나 진실을 고백했고 상단주는 깊은 충격 속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등잔불이 희미하게 대청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상단주는 입술이 바싹 마른 채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때 소유라 씨가 조용히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상단주님, 난 내 집안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나는 그대를 떠보았소. 떠보다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왈패들을 들이보낸 것도 장사꾼을 부추긴 것도 다 내 짓이었습니다. 그대가 위기 속에서 도망치는 자인지 아니면 끝까지 지켜내는 자인지 알고 싶었지요. 상단주의 얼굴이 굳어졌고 술잔이 덜컥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죠. 왜 그런 일을 한 것이오? 소유라 씨는 술잔을 내려놓고 두 눈에 단호한 눈빛으로 상단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상단을 더 크게 만드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 내 집안을 몰락시킨 자들에게 갚아주고 싶습니다. 난 한 여인한테 배신을 당했소. 힘들어진 상단을 일어 세우는데 힘들었지요. 헌데 낭자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어떻게 믿겠소? 전 상단주를 제 아비로 모시고자 합니다. 상단주는 생각지도 못한 소유라 씨의 말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도 다시 일어선 상단주의 단단한 심장에 난 반해버렸지요. 나와 혼인해 주시겠어요? 상단주를 뒤에서 흔들려고 하는 자가 있는 듯 하군요. 저 역시 혼자는 한양에서 상단을 세운다는 것이 어렵지요. 허나 두 사람이 힘을 모은다면 이겨내지 않을까요? 대청마루는 고요했지만 등잔불은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자는 해옥이었답니다. 해옥이는 상단주를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또 상단주의 상단을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허나 상단주 옆에 생각지도 못한 소유라 씨가 있어 계획이 틀어지게 생겼죠. 그때 해옥이가 몰래 지켜보는 모습을 보고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일이 되지 않았을 것을 일이 더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소율이라는 아씨가 나타날 줄 어찌 알았겠어. 내가 일이 나오면 나를 다시 바라봐 줄 거라 생각했지. 인연이 더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겠소.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이다. 기둥서방은 해옥의 팔을 세게 움켜쥐며 어두운 뒷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해옥은 버둥거렸지만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었죠. 차라리 나를 죽여. 나도 이제는 더는 못하겠다. 기둥서방은 그녀를 벽에 세게 밀치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죽기는 아직 멀었지. 그 사내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결국 무너뜨리는 건 내 몫이야. 해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지난 상단주와 함께 지내면서 자신을 다정하게 대해주는 상단주를 마음속에 품게 되었던 거죠. 허나 기둥서방의 집요한 집착의 해옥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곁에 다른 여인이 있어. 그 소율이라는 여인,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진 자요. 그러니 더 좋은 거지. 그 여인과 상단주가 손을 잡으면 우리 상단이 가장 위협받는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하나다.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거라. 그것만이 내 목숨을 이어가는 길이다. 해옥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상단주를 향해 있었지만 목숨을 쥔 끈은 기둥서방의 손에 있었죠. 멀리서 등잔불이 흔들리고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한편 소유라 씨가 웃으며 말했죠. 상단주님은 상단을 운영하시기에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 볼 줄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아니, 말이 너무 심하지 않소? 제가 오늘 해옥이란 여인의 정체를 밝혀드리지요. 해옥이 나한테 비리 장부를 가지고 와준 사람이여. 어찌 그런 해옥이? 소유라 씨는 상단주의 말을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단주가 해오기의 거짓말에 또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고 있을까봐. 지금이요. 자리를 옮기시지요. 지금 해오기를 끌고 갔구먼요. 아주 무섭던디요. 잠시 후 노을 지는 깊은 산속.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간 기둥서방은 해오기를 정신없이 패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아비가 있는데 내년이 상단주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 어쩌라는 것이야. 내 손에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상단주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리고 몸은 벌써 해오기를 패려는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기둥서방은 깜짝 놀라 상단주를 올려다보았죠. 너희들의 말을 다 들었다. 기둥서방은 품속에 가지고 있던 단도를 꺼내 배를 찔렀고 빠르게 기둥서방은 도망을 쳤습니다. 아내인 해옥이를 놔두고요. 해옥은 배를 움켜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상단주한테 손을 뻗어 상처를 보려고 했답니다. 그 더러운 손 멈추어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넌 이대로 도망을 가거라. 그 기둥서방이 오지 못할 곳으로. 그리고 상단주는 내 서방이 될 사람이니 더 이상 마음에 품지 말거라. 소유라 씨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머리장식과 놀이개를 주고는 도망가라 말했습니다. 해옥은 그렇게 상단주를 떠났답니다. 뒤늦게 온 머슴 장풍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상단주한테 뛰어갔습니다. 어이구, 이것이 무슨 일이어요? 소유라 씨는 상단주의 상처를 보고는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묶었죠. 그리고 머슴 장풍이가 상단주를 업고 산을 내려와 의원집으로 향했답니다. 의원집에 도착한 소유라 씨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디 이분을 살려주시게. 돈은 얼마든지 줄 터이니. 아씨는 잠시 나가 계시지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소유라 씨는 툇마루에 무너지듯이 앉고는 가슴을 쥐어잡고 울었죠. 내 잘못이다.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을. 아씨도 참 이럴 줄 알았어요? 아씨는 상단주가 뭐가 그리 좋다고 그 고생을 하며 수박을 가져왔잖아요. 나처럼 힘들게 살아온 사람 같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다. 한편 상단주는 아픔을 호소하면서도 문 밖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마음이 진심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정말이지 내가 사람 볼 줄을 몰랐구나. 낭자 내가 살아. 당신께 청혼하리라. 그러니 기다려 주시오. 상단주는 그렇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며칠 후 아씨, 그것이 아니라고 몇 번이고 말해요? 우리 금단이는 모든 일에 전투적인 것 같구먼. 살살해야. 장풍이 말이 맞다. 어찌 처음부터 잘할 수 있다는 말이더냐? 그만혀요. 그리 알려드렸으면 지금쯤 다 마무리하고 점심 먹고 낮잠까지 잘 수 있겠구먼요. 무정한 것. 틀린 말이 아니니 내가 말도 못하겠구나. 그러니까요. 해보지도 않은 일을 왜 갑자기 배우려고 하는 것이어요? 상단주한테 시집을 가면 내가 많은 것을 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러지. 아이고, 시상해. 이런 일을 시키는 사내라면 귀한 아씨를 줄 수 없구먼요.
그런데 그때 문을 벌컥 열고 나오는 상단주가 말했습니다. 힘든 일은 절대 시키지 않을 터이니 아씨를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며칠 동안 깨어나지 않던 상단주가 갑자기 일어나 말을 하니 다들 놀랐던 거죠. 소율아 씨는 놀란 눈을 하고 딸꾹질을 열심히 하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지가 물을 가지고 올게요. 상단주는 마당으로 내려와 딸꾹질하는 소율아 씨의 작은 등을 토닥토닥 때려주었답니다. 어디에서 그리 놀란 것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요? 아니면 낭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말이요? 둘 다지요. 상단주는 딸꾹질을 하며 쑥스럽게 대답하는 소율아 씨가 그리 귀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소율아 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답니다. 그리고는 소율아 씨의 탐스러운 입술에 입맞춤을 했죠. 그녀는 더 놀란 나머지 숨을 멈췄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상단주를 보았습니다. 상단주는 숨을 쉬지 않는 소율아 씨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답니다. 딸꾹질은 놀래키면 멈춘다 하여 그리한 것이요? 그렇다고 숨을 쉬지 않으면 어찌하라는 것이요? 소율아 씨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부엌에서 물 사발을 들고 나오려는 금단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혼잣말을 했죠. 웜에? 우리 아씨를 빤히 보는 것이? 혹시 입맞춤을? 아이코야. 못 배운 사람은 아니구먼. 우리 아씨 잘한다. 금단이는 두 사람의 사랑에 기뻐하며 있었습니다. 헌데 그 살짝쿵 입맞춤에도 놀란 소율아 씨를 보니 답답했죠. 아이고, 그 입맞춤에 놀라면 어쩌요? 갈 길이 구말리인데. 큰일이구먼. 가르쳐줄 수도 없고. 금단이는 그리 걱정을 하며 두 사람의 달달한 사랑놀이를 위해 부엌으로 쏙 들어가 버렸답니다. 두 분이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게 내비두고 금단이는 이리 와봐야. 왜 이리 끈적하게 말을 하는 것이요? 금단이가 안 오면 내가 가야 쓰겄네. 머슴 장풍이는 금단이의 허리를 단단하게 잡고는 단숨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금단이는 생각했죠. 웜에 사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사내 볼 줄은 기가 막히지. 두 사람은 부엌문을 닫아놓고 한참 동안 있었죠. 그렇게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두 사람의 혼례식은 조촐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첫날 밤은 조촐하지 않았답니다. 금단이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두 사람의 신혼방에서는 새벽 닭이 울려서야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상단주, 소율아 씨, 머슴 장풍이 그리고 여종 금단이는 열심히 일을 하여 상단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상단을 경쟁에서 이겨 그 상단을 쪽박차게 만들었죠. 또한 상단주와 소율아 씨는 넉넉하게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마다 곡식을 나눠주었고 가난한 집안의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들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